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탑동초 교사 방세영입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혐오 표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혐오 표현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혐오 표현은 폭력일까요? 여러분이 평소 사이버상에서 사용하는 언어 속에 혐오 표현은 존재하나요? 혹은 나는 혐오 발언을 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혐오 표현 잘 알죠? 땡땡춤, 짱땡, 니땡땡, 애등 이런 게 혐오 표현이죠. 당연히 혐오 표현은 폭력이죠. 그래서 저는 혐오 표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은 그 수위가 매우 심각한 것 같아요 라고요. 근래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많이들 아실 텐데요. 저는 이 책의 제목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선량한 혐오 발언자라고요. 아우, 나는 혐오 발언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에이, 혹시라도 내가 그런 발언했다면 실수죠. 나는 상대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 주변의 선량한 혐오 발언자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올해 저는 6학년 학생들과 인권을 주제로 수업을 하던 중 혐오 표현과 인권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혐오 표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생들은 혐오 표현을 일상적으로 재미삼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들 이런 혐오 표현은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학생들이 혐오 표현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어디일 것 같으신가요? 집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SNS에서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혐오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네, 이젠 다들 아시겠죠? 역시 SNS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전반을 살펴보면 미디어를 사용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고 사이버상에서 보내는 여가 시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게임을 하는 연령층도 다양해지고 이제 사이버 게임은 누구나 하는 그런 흔한 취미가 되어버린 것도 같습니다. 또 대다수 어린 학생들의 장래 희망은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라죠.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원격 수업이 늘고 대면의 기회가 줄어든 만큼 SNS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이버 폭력이 그중에서도 사이버 언어 폭력이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혐오 표현 및 혐오 발언들이 이 사이버 언어 폭력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휴대폰 사용 연령 제한법을 만들고 학생들 손에서 게임기를 뺏고 집안의 컴퓨터 전원을 뽑으면 해결될까요? 언뜻 보면 빠른 해법인 것 같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 더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사이버 언어 폭력, 사이버 혐오 발언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난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어떤 익숙한 문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힘의 문화, 강자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문화, 힘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차별과 비난의 문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대중문화 속에서 우리는 성장했고 배웠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한 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꿈꾸는 안전한 세상으로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화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교육, 특히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지하기입니다. 학생들과 혐오 표현 및 사이버 폭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학생들은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혐오 표현이 폭력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유형.
다른 하나는 혐오 표현이 폭력인지는 알지만 사이버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므로 유행어처럼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혐오 표현은 폭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며 그러므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언어를 되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인지하기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무심코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들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뱉는 말의 폭력성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여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며 교육을 통해서 길러야만 하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행동하기입니다. 인지하였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만 인지가 곧바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가 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역량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언어와 행동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는 인지했지만 익숙한 언어와 행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행동으로 옮겨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익숙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지가 지속적인 실천,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나아가 문화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함께 연대하여 행동하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함께 연대하여 행동하기를 경험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보다 지속적인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수업했던 경험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과 혐오 표현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표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사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체 표현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우한 폐렴 대신 코로나19, 깜깜이 환자 대신 감염 경로 불투명 환자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변화가 저는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인 저에게 교육을 통해 인지와 행동하기를 연결하는 작업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푸른 코끼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저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푸른 코끼리 사업은 지속 가능한 사이버 폭력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의 친사회적 역량 강화를 통해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사업입니다. 6가지 친사회적 능력은 자신의 일상에서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나아가 인지하기와 행동하기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 모든 교육이 피해자 예방 교육이 아닌 가해자 예방 교육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길 바랍니다. 푸른 꽃길이 사업이 학교 현장 교사들과 협업하여 가해자 예방 교육이 함께하여 주시길, 선량한 혐오 발언자에서 벗어나 모두가 안전해지길 꿈꿔봅니다.